저희 편의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편의점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급이기에 각오하고 오실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보내드리는 안내문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은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시급은 10만원이니 매달 12일 정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참고하시되 질문사항은 야간 업무 중에 질문하지 말아주시고 퇴근 시에 오전 아침이나 혹은 오후에 문자나 전화로 질문해주세요. 매장에 들어온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시다. 단어는 어서오세요 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단 마스크를 쓰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2m쯤의 큰 키를 한 여성이 새벽 2시 40분 즈음에 방문할 시 침착하게 어서 나가십시오로 응대해 줍시다. 응대 이후 여성을 1분 동안 본인의 시야에 넣지 않으면 여성은 편의점 안에서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응대가 지연되어 매장 내로 여성이 들어와 쇼핑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려진 여성의 눈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세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 여성은 무조건 철로 되어 있는 흉기로 사용할 물건을 가져옵니다. 계산대에 가위나 칼 등의 나일부치를 구입하려는 듯이 올려놓았을 시 재빨리 나일부치를 카운터 밑으로 빼서 숨긴 후 뒤를 돌아 담배 재고를 세는 척을 하세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2명 이상의 손님 목소리가 들릴 시에만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약 1분 뒤 편의점 문의 종소리가 2번 들릴 시 다시 업무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무 시간의 현금 매출과 담배 재고는 본인 책임으로 처리하기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근한 스텝이 카운터 포스기의 인수인계 버튼을 눌러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금고 밑에 잔돈이 있으니 1,000원 이하의 틀린 금액이 있는 경우 그걸로 채우도록 합시다. 야간 스텝의 경우 우리 편의점 스텝들 중 오전 4시에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여나 오전 4시에 들어와 스텝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카운터 내로 들어오려고 시도한다면 흔쾌히 인수인계를 맡긴 후 인수인계를 기다려주지 마시고 편의점을 나가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세요. 점장 혹은 다음 타임 스태프가 왔다 하여도 절대 인수인계를 끝마쳐서는 안됩니다. 즉시 편의점을 나오십시오. 점장이 인수인계를 하러 왔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야간 스텝은 청소 다음으로 재고의 확인이 주된 업무입니다. 스낵, 과자류, 컵라면 재고를 채우시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워크인 음료 냉장고에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워크인의 내부로 들어가 재고를 정리 시 워크인에는 무조건 액체류의 물건만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육류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체가 진열되어 있을 시 그 물건을 쓰레기 봉투 10리터 안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십시오. 야간 스텝은 워크인 안에 재고 정리를 위해 들어갈 시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문을 꼭 닫아 놓읍시다. 혹여나 워크인 안에서 문을 닫아 놓지 않았을 시 문 밖에서 손님의 발소리 대신 철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재빨리 워크인의 문을 닫고 소리의 근원에 대해 인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철퍽거리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격하게 뜀박질을 하는 소리를 내고 사라진다면 그 이후로 워크인 밖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워크인 안에 들어갈 시 핸드폰을 꼭 들고 들어가세요.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 편의점 점주 쪽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분명 자신밖에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워크인 밖에서 들리지 않고 워크인 안에서 들린다면 그날은 워크인의 정리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메모지에 적어 포스기에 붙여서 다른 스태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꼭 적어두도록 합시다. 혹여나 워크인 안에서 정리 중에 목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은 뒤 핸드폰을 꼭 쥐고 60초를 세시면 인기척이 사라질 것입니다. 워크인 냉장고 안쪽 정리 중 카운터 쪽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부르는 손님의 말이 저기요 아무도 없으세요 같은 평범한 부름이 아닌 도와줘 라는 말을 할 경우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야간 스태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 항목을 참고하여 언제나 편의점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매일 바닥을 쓸고 난 뒤 세제를 조금 넣은 물로 헹군 대걸레로 바닥을 닦아줍시다. 스태프는 카운터에 있는데도 워크인 냉장고 안쪽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는 손님들이 자주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깨끗이 해주세요. 편의점 내부 창고 안쪽에 박스로 가려져 있는 전신 거울은 10초 이상 응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 편의점에는 전신 거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편의점 매뉴얼입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안녕.
이걸 읽는다면 새로 온 신입이겠지. 넌 이제부터 노예나 다름없다. 넌 이 회사에 왜 입사했냐? 월급 많이 줘서? 복지 개꿀이라서? 딱 하나만 알아둬라. 넌 진짜 좆된 거야. 일단 뭘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혜택은 진짜야. 돈이랑 복지가 장난 아니다. 근데 입사하고 다음날 인원관리부에 가서 비밀유지 서약서에 사인하고 피 한 방울 내서 지장 찍지 않았냐? 이제 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혀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장 가슴 싹 다 구워진다. 지금 가서 사직서 내고 나가려 해도 보안팀 쪽에서 못 나가게 막는다. 애초에 건물 밖을 못 나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나갈 수 있는데 오늘만 일하고 내일부터 안 나온다. 그럼 혀가 뜨뜻해지기 시작할 거다. 절대 결근하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나와라. 지금 울고 불고 짜고 있을지도 모르고 원 개소리 취급하면서 이 프린트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환영한다. 이 자리에 앉은 나는 모든 역경을 뚫고 의무기간 채우고 나간다. 그래도 다른 자리에 앉은 애들보단 나은 거야. 이거 저거 주고 나가는 새끼는 나밖에 없어 임마. 숨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고 3번 반복하고 침착하게 보면서 의무기간 동안 잘 헤쳐나가라. 나도 나가기 며칠 전에 쓴 거라 좀 가물가물하다.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 고치고 문서화해서 프린트해주면 나중에 이 자리에 앉을 애들이 너한테 고마워할 거다. 위에 말했다시피 여기 입사한 이상 비밀 유지는 진짜 철저하다. 여기에 관한 비밀 같은 거 말할 의지 갖고 말 뱉는 순간부터 인간 숫대니까 자살하고 싶을 때만 그 짓거리 해라. 친구, 가족들이 회사 어떠냐고 물어보면 월급은 많이 주는데 퇴근 늦게 하는 곳이라고 둘러대고 사무적인 일만 한다고 해라. 더 자세하게 말하려 하면 입천장이 팝핑 캔디 먹은 거 마냥 톡톡 튈 텐데 불탈 준비하는 거니까 당장 입 다물거나 일반 회사 업무 알고 있는 걸로 풀어쳐. 결근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해라. 지각은 출근 시간에서 38분까지는 널널하게 봐준다. 그 이상은 통구이 되는 거다. 그보다 늦을 것 같으면 인원관리부 출결팀 안지혁 과장한테 연락하면 죽지는 않는다. 근데 처벌은 받는다. 웬만하면 정시 출근하거나 긴급 휴가 때려라. 신입 때는 휴가 쉽게 용인해주니까 여기 회사 사람들하고는 친해지지 말아라. 이상하게 다 상식이 안 통한다. 게다가 친해지면 술집이나 개인적으로 만나 잡담 같은 거 할 텐데 얘기하지만 우리 회사는 비밀 유지가 철저하다. 밖에서 만나 이야기하다 삐끗하면 단백질 자원 가공부서에서 서로 만나니까 조심해. 이 자리 왼쪽 3번째 자리에 있는 개인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누구 있는지 괜히 알려하지 말고 너 일이나 해라. 가끔 건물에 불렸다며 비상대피하라고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는데 3가지 경우가 있다. 1. 훈련 상황이다. 당연히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훈련하면 된다. 2. 실제 상황이다. 진짜 불났으니까 지시에 따라 대피하면 된다. 주변에 소화기 있으면 갖고 있다가 불난데 불어서 초기 진압하면 시설관리부에서 포상 주니까 돈 필요하면 잘 노려보고. 3. 위에 두 상황이 아닌데 울린다. 이거 잘 기억해둬라. 위에 두 상황처럼 비상계단 가면 인생 끝난 거다. 사이렌에서 화재 상황이라는 소리 안 나오면 이거라고 보면 된다. 대피하는 곳은 각 층 밀폐 대피실이다. 만약 대피 못하면 너 있는 곳에서 개인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거기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소리도 내지 말고 40분간 있어야 하고 사람들 돌아오는 소리 들려도 40분 반드시 지켜라. 위에 말했듯이 왼쪽 3번째 자리 쪽 개인실은 실수로라도 절대 들어가지 마라. 구내 식당은 점심 12시, 저녁 18시에 열려. 각 2시간 동안 식사 시간이고 이 시간 넘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다. 한 번도 안 겪어봐서 무슨 일인지는 몰라. 사람들 다 우르르 나가면 바로 따라 나가면 된다. 구내 식당 이용시간 제외하고 웬만하면 그 층은 얼씬도 하지 마라. 너가 맡은 일이 회계 비품 관련이면 반드시 너네 팀장한테 연두색 출입증 받아서 목에 걸고 옷 밖으로 보이게 한 상태로 다녀야 한다. 가끔 거기 영양사 분이 부식 갖고 가라고 메일 보낼 때 있는데 그거 재료 부족해서 만만한 신입들 부르는 거니까 무시하고, 특히 냉장육 시설은 신경 곤두세워서 들어가고 출입증 받아도 아차하면 바로 튀어나갈 준비해 놓고 8명 이상 인원이 같이 들어갈 때만 마음 놓아라. 가끔 전화로 인원관리부 인사팀 정유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인적사항 확인한다고 성명, 부서명, 직책 물어보는데
부서명까지 말하는 순간 맨 첫 번째로 말한 일 벌어진다. 맨 첫 번째 주의사항 다시 읽어. 우리 사내 전화번호는 33865로 시작한다. 내 자리야. 010-019. 02-031 같은 일반 번호가 아니다. 꼭 기억해라. 여기는 비밀 유지가 진짜 철저하다. 그리고 정유화라는 사람은 내 눈앞에서 불타 죽는 거 봤다. 절대 받지 마. 아마 3개월 차 되면 추가 시술인가 받으라고. 같이 입사한 사람 전부 데려가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괜히 쫄지 말고 뭐 발 쪽에 희미한 문신 하나 새겨준다. 받으면 뭔가 건강해지고 젊어진 느낌 들 거다. 그리고 회사에 바라는 거 물어보는데 조그만 선물 같은 거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잘락스 V5 받았다. 퇴사 말할 거라는 동기 한 명 있었는데 얘 그날그로 그 방에서 안 나왔다. 퇴사는 요구하지 말고 대리로 승진하면 부서 희망하는데 자원할 수 있는데 단백질 자원 가공 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 시체 존나 많다. 웬만하면 고르지도 말고 만약 하면 야근은 절대 하지 마라. 시키지도 않을 텐데 만약 야근하게 되면 헤드셋 밀폐 잘 되는 거 하나 사서 쓰고 퇴근하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 노래 절대 끄지 마라. 이건 경험담이다. 단백질 자원 가공 부서에 서류 관리할 때 인적 자원 쪽 항목은 부장 이상만 볼 수 있다. 솔직히 대리라도 봐도 되긴 하는데 들키지 말고 들키면 처벌받는다. 그냥 안 보는 게 좋다. 정유화라는 사람 여기서 봤다. 의지구현 연구부서 쪽 선택했으면 항상 바닥 눈내리 깔고 바닥 보고 다녀라. 거기 돌아다니다가 발끝이 2cm쯤 떠있는 사람 보이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라. 발끝만 보면서 안 보일 때까지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너 따라오는 거 확인되면 진짜 좆된 거니까 당장 튀어서 그 층 자체를 벗어가거나 제 앞팀 위치 알면 거기서 돈 받아라. 근데 웬만하면 이 사태가 난 이유가 제 앞팀이 실패해서 그런 거니까 잘 떼어놓고 다른 층 가고 부서 폐쇄 알림 방송 나오면 밀폐 격리실 가서 어떻게든 버텨라. 의지구현 연구부서에서 심상 역동성 구현자 원자 뽑을 때 있거든.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 자원에서 성공하면 물질을 너 맘대로 다룰 수 있다. 나 때는 한 번 들었는데 개무시했다가 근무 마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뽑았다. 이거 받으면 진짜 일 편해지고 사건 사고 대처 잘할 수 있다. 꼭 해라. 근데 그렇다고 회사 바깥에 쓰면 바로 불타 죽으니까 회사 내부에서만 써. 이종 생물 융합 부서 선택했으면 팀 중에 좀 작은 생물들 관리하는 팀 쪽 희망한다고 말하고 생물 총괄 팀은 웬만하면 지원하지 마라. 특히 단백질 자원 가공 부서랑 연계되어 있는 곳은 너가 진짜 사람 내장에서 똥잔에 먹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가라. 페이는 엄청 세다. 융합연구팀은 좀 케바케인데 부서에서 어린이들 겨냥한 생물 상품을 목표로 잡으면 진짜 행복하다. 특히 나비토끼 보면 매일 오고 싶을 거다. 근데 생물 무기 쪽, 특히 정신이지 충격 생체 무기를 목표로 잡으면 하루하루가 피말린다. 여기서 몇 명 자살하는 거 봤다. 너가 연구 쪽 관련 부서 배치되었으면 아마 2주마다 연구 결과 보고 때문에 심층 과학 부서 쪽 자주 들릴 텐데 거기 웬 또라이 같은 연구원 한 명이랑 진짜 사람 좋고 인자하게 생긴 부서장이 있거든. 부서장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연구원하고는 진짜 친하게 지내라. 다시 말하는데 부서장은 그냥 인사하고 미소 짓는 정도만 지내고 연구원은 똥꼬 빨아줄 수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 부서장 새끼랑 친하게 지내던 맞선임은 부서장이 무슨 실험한다고 쥐서놨는데 투명한 지방질같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오더라. 연구원은 달달한 거나 연산장치 부품 같은 거 주면 엄청 좋아한다. 11살 애 다루듯이 하면 쉽다. 그리고 연구원이 뭔 가끔 조잡한 장치 같은 거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보통 일회용인데 딱 써야 할 순간이 온다. 사무 계열이면 비품, 회계는 특히 구내식당 쪽 조심해라. 신입은 대부분 거기서 사라진다. 특히 영양사년을 조심해라. 아차하면 네 신체 뜯겨 나간다. 구내식당 음식은 다 괜찮은데 조리법은 물어보지 마. 강제로 데려가서 조리 과정 싹 다 보여줬는데 한 년이 그거 보고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토하고 퇴행성 정신장애 걸려서 단백질 자원 가공부서 갔다. 행정 쪽은 매일 오는 거 진짜 주의해서 받아라. 가끔 메일 보고 미친듯이 웃다 커터칼로 눈 찢는 애가 한 달에 한 명은 꼭 나온다. 그리고 메일 잘못 보내면 비밀 유지 실패니까 조심해라. 위에 뭐 처벌받는다고 몇 번 말했었는데 처벌이란 게 별거는 아니고 지하 12층 청소하는 거다.
엘베 보면 지하 3층밖에 없는데 그건 시설관리부가 엘베 조작해서 직접 데려다 준다. 가보면 빛 하나 없이 생물체에 밀폐 복장이랑 야투경, 여러 상 카메라 하나 주고 공용주차장 크기 방에서 검정 끈끈이 치우는 거다. 근데 처벌이 시간만 따지지 얼마나 치우지는 따지지 않아서 설렁설렁해도 된다. 중요한 게 거기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데 거기 사람 없으니까 무시하고 처벌 시간 채우면 된다. 가끔 이런 관리부에서 총무라는 사람이 와서 면담하자고 하면서 놀면서 소고기 사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너 일 잘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찍혀서 그런 거다. 사 먹이는 데가 일반 고깃집인데 거기서 일은 어떤지 무슨 일 했는지 물어보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첫 번째 주의사항 터진다. 거기 일반 음식점이야. 첫 번째 주의사항 다시 봐. 난 2번 당했다. 존나 무섭다. 둘러서 말하는 게 핵심이다. 말하다가 입천장 툭툭 튀는 느낌 나면 바로 말 멈추고 다시 잘 생각해서 말 꺼내라. 이 회사는 일단 입조심부터 하면 절반은 넘어간다. 어쨌든 말 조심하고 눈치 잘 살피면서 행동하면 하루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돈 많이 주니까 월급 받으면 저축은 최소만 하고 다 쓰고 다녀라.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러냐? 좀 이상한 게 비밀 새나가면 불타 죽는다고 경고 엄청 했는데 막상 사람들은 그걸 봐도 그냥 멍하니 있더라. 광화문의 광기토대왕 동상에서 이 짓거리에도 뉴스 한 줄 안 뜬다더라. 아마 너도 불타 죽어도 부모 형제 자매 모두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그럼 나는 먼저 간다. 뺑이 쳐라 크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상이 공존하는 이곳은 하나트리가트 뮤지엄입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뮤지엄은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의 특성상 관람객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해당 안내 메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뮤지엄에 천사의 형태를 가진 그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목격하셨다면 주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작품은 창문 밖을 내다보는 연출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창문 바깥으로는 풍경 외에는 아무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뮤지엄에 구멍과 같은 형태의 그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작품만을 사진도 찍지 않고 과도하게 보기만 한 사람을 보셨다면 주변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엄의 그림들은 착시 현상을 유발할 뿐이지 절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혼이라는 작품은 연기 같은 형태의 작품입니다. 얼굴 같은 형태가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감상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린 날의 추억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듯한 연출의 그림입니다. 성인분들은 무관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즉시 주변의 직원을 호출하시어 아이를 신속하게 그림에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근처에서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림 속 그 잡은 손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저희 뮤지엄에 추락이라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런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이라는 작품은 거대한 손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의 작품입니다. 손가락을 펴려고 하는 듯한 연출이 가능한 멋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고 손을 펴고 있다면 절대 다가가지 마시고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라는 작품은 거대한 눈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림이 눈을 깜빡이지는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특정 트릭아트를 보고 두려워하는 경우 꼭 아이들을 작품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음이 5번 울리면 잠시 직원들이 모든 트릭아트들을 천으로 가립니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뮤지엄의 직원들은 관람객분들께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교육되어 있으나 표정은 오직 미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활짝 웃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닙니다. 주의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끝은 언제나 비참하니까요. 이런 망해버린 세상에서는
당신이 이걸 잃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손에 죽었겠군요. 날 편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살아남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인류가 아직 멸종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러니 부디 쪽지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그 전에 소독하는 거 잊지 말고요. 좀비 바이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사용자만 골라 죽이는 망할 놈의 그 끔찍한 뇌신경 언어 박테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제발 방독면을 잘 쓰고 있었길 바래요.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당신의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이 쪽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으면 좋겠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놈들은 여기까지는 못 들어와요. 이 시설은 좀비로부터 매우 안전해요. 보통은 장벽 바깥의 살인 로봇들이 더 큰 문제죠. 고생 끝에 지역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래 보여도 최소한 바깥보다는 안전하거든요. 따로 무기를 챙겨왔다면 분해하라고 조언할게요. 2. 이곳은 제어실과 전기실 바로 위에요. 내려가면 바로 입구가 나오죠. 용접된 철문이 있는데 근처에 용접기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철문들을 열어주셔야 해요. 반드시요. 대체로 지하에서 지내는 쪽이 편할 테니까요. 로봇을 작동시키는 걸 추천해요. 해방 프로그램 덕분에 여기 로봇들은 인간 편이에요. 3. 살아남아야 해요. 반드시요. 인간이 일정 수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세상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계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살아남을 힘을 주는 게 있다면 심지어 끔찍한 생각이라도 소중히 간직하세요. 4. 아르테미스 급 호버 바이크가 있어요. 이 시설에 딸린 엔진룸의 차고에 가보세요. 목적지가 어디든 유사시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소리가 우렁차다는 점은 명심하세요. 릴레이 좀비 디펜스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도로 위를 재미삼아 달리는 건 참아야 할 겁니다. 망한 세상에서 탈출구 하나쯤은 필수잖아요. 가도 환영해줄 곳은 없다고 봐야겠지만요. 5. 익숙해지기 힘들죠? 바퀴벌레 먹는 거 말이에요. 언제까지고 생존만을 위해 먹을 수는 없죠.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여세요. 만두, 냉동회, 초밥, 샐러드가 있을 거예요. 먹는 것에서 사치를 계속 부리고 싶다면 어항이랑 온실을 관리해주는 것 잊지 말고요. 6. 고통을 줄일 방법은 알다시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립타이드 같은 놈들한테 물렸다면 말이에요. 되도록 의약품은 아끼도록 하세요. 얼마 없으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동료를 잃을 상황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고 그냥 머리에 총알을 박아주세요. 7. 글자들을 꼭 겁낼 필요는 없어요. 말할 때도 언어병이 도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고기덩이들을 싹 죽여버리려는 로봇들에 비하면 글자를 읽으면 죽는 병 같은 건 사실 양반이죠. 임상 실험된 사실이니 믿어도 좋아요. 믿지 않는다고 해도 글 없이 살아가긴 힘들 거고요. 어쩌다가 감염돼도 특정 언어에만 반응하니 제명에 못 죽을 것처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발병하더라도 정말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8. 읽는 건 정신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돼요. 어라, 위에 이미 적은 내용인 것 같죠?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져 지하실에 갇힌 것 같아도, 절망밖에 남은 게 없을 때도,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도 글은 당신 곁에 남아있을 거예요. 저녁이 내려앉고 앞에 있는 게 밤뿐인 것 같아도 들판의 꽃들은 낮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몰락이 찾아왔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라자로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결국 승리할 겁니다. 9. 얼음을 확보해두세요. 구름이 잔뜩 끼고 낮인데도 어두워질 때 울음소리 같은 게 외부에서 들린다면 가야 할 곳은 격리실입니다. 침대는 있어요. 리모컨으로 냉방을 가동하고 잠금장치를 켜세요. 얼음이 많을수록 좋아요. 다 죽지 않으려면. 라이트가 꺼지고 나면 나가서 죄를 지우세요. 10. 수송기가 가끔 이 근처를 지나가요. 리본을 흔들거나 하면서 구조를 바라지 마세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로봇들 속임수래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낚으려고 한다는 거죠. 가짜 수송기와 진짜 수송기를 구분할 방법은 동지에 그려진 문양을 확인하는 거라는데 금형이 운전하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11. 이곳에서는 날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번개가 칠 때는 피뢰침을 꼭 가동하세요. 방어장치를 충전할 방법이 그것뿐이에요. 에러가 발생하면 나가서 직접 피뢰침을 피세요. 잠깐이라도 지체하면 죽을 테니 민첩해지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면 제가 안 써놨겠죠? 12. 따로 떨어진 단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라이트를 필수적으로 가져가세요. 가끔 가야 할 일이 있을 테니까요. 녹이 쓴편이긴 하지만 그쪽 시설도 작동해요. 색인형 암호장치가 입구에 달려있으니까 화장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살금살금 들어가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13. 전자기파로는 놈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기계들한테 EMP가 쥐약인 게 상식이지만 충격적이게도 놈들은 그걸 극복했어요. 겨우 그런 걸로 죽일 수 있는 놈들이었다면 통째로 세상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겠죠. 한번 시험해봐야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14. 부족한 물자는 조달할 수 있어요. 서쪽 시가지에 쇼핑몰이 있거든요. 저만치 떨어져 있지만 아직 물건이 많아요. 도둑질 하듯이 조용히 다녀와야겠지만 놈들한테 들키지만 하면 수학이 짭짤해요. 들판을 건너서 여기에 도착했을 정도면 살아남으려고 목숨 거는 건 익숙하잖아요. 아직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남은 물자를 한번 세워봐요. 15. 거주시설을 돌아보세요. 신시가지가 그려진 지도가 있습니다. 병원실 옆에 있는 카토그래픽 룸이에요. 출발할 때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챙기고 몰락한 도시를 탐험하세요. 시시한 거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숨이 붙은 생존자를 찾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16. 진지하게 말하건대 농사를 지으세요. 붉은 온실에 가득해요. 오염되지 않았죠. 묻힌 채로 동면 중인 씨앗들이 가득해요. 히터 가동하고 방사능 농도를 체크하세요. 면적할 땅은 최적화 상태니 건들지 말고 살아있는 종자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세요. 암호화된 드론 재배실까지 전부 체크했다면 구황 작물들부터 재배하세요. 분뇨를 퇴비를 쓰면 작황이 좋을 겁니다. 못 해본 일들이 참 많이도 있죠? 함께, 나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7. 말동물을 만드세요. 하늘 아래 혼자 살아남은 외톨이라고 해도요. 지적 생명체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마치 유기체가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니체가 말했죠. 목적을 가진 사람은 미칠 수 없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 없다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사를 적어봐요. 복잡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뭐라도 적어요. 한 사람의 육신에 두 사람이 깃든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기분으로 살아봐요. 18. 조립실에 공구가 있어요. 용접기도 하나 있는데 충전이 필요할 겁니다. 히터나 곤용품을 고쳐야 할 때 쓰세요. 여분의 부품을 위해 드론을 분해할 때도 좋고요. 기계장치는 살아있다면 계속 필요할 겁니다. 떠있는 태양이 지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요. 나이를 먹으면 추위로부터 숨어야 해요. 19. 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세요. 경미한 통증이 명치 끝에서부터 느껴진다면 독성 포자를 살포하는 드론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다면 의료실로 가서 17번 서랍을 여세요. 포장지에 CVTV자 마킹이 된 주사기를 꺼내고 다리 쪽 혈관 아무데나 주사하세요. 서서히 통증이 없어질 겁니다. 씨름하지는 않겠죠? 전혀 복잡하지 않잖아요. 20. 해가 지면 많은 살인기계들이 활동을 멈춰요. 지들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면밀히 살펴본 결과 태양광이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죽고 싶지 않다면 놈들이 활동하는 낮에 움직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믿어요. 제가 바라는 건 하나야. 투이 깊게 읽는 것.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살 수 있다면, 탈출할 수 있다면, 아직 시간이 더 있다면 좋을 텐데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끝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해도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1번부터 문장의 앞 글자만 읽으시면 다른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주가로 색칠되어 있는 글자도요. 이곳은 별하늘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신의 안전을 위해 출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별하늘은 별과 별의 아들, 딸들에게만 통행이 허락된 장소입니다. 별하늘은 별도의 폐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별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길을 구하는 자라면 새로운 길을 구하고, 길을 따르는 자라면 길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르는 자라면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당신들이 따를 것은 굳이 별이 아니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중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모터럼테 에세 메멘토,
짐승이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우자는 우행을 거듭 행할지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별하늘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길이 필요하다면 세상이나 땅 그리고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별하늘을 우회하십시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이성이 무엇보다 밝을 것이라는 허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이 눈먼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별하늘에 발을 들이지 말고 가야 할 길로 돌아가십시오. 별에 있어서 당신의 죽음은 모래알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삶을 우연히 줬다 해서 그 결과까지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별하늘은 수칙이 필요한 당신들의 이해 밖에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뒤로 돌아가십시오. 몇 발자국 진행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사망, 실종, 사지절단을 비롯한 부상, 정신 이상, 추방 등의 피해를 피하고 싶다면 당장 돌아가십시오. 지금부터는 별하늘입니다. 당신이 갑작스레 믿음이나 길을 구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앞만 보고 행동하십시오. 안내판 옆에 통행 수칙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당신이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별하늘에 들어선 순간 몸과 마음이 성한 상태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행 수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안내판을 지나치지 말고 통행 수칙을 전부 숙지한 이후의 행동에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는 별하늘에 발을 들인 대부분의 인간을 위한 수칙을 고지합니다. 별하늘의 경고로 막을 수 없는 것은 죽음의 공포보다 호기심이 강한 인간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비로운 망리아들께서 친히 기회를 주셨으니 그 자비조차 제 손으로 저버리는 멍청함을 보여주는 행위는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0. 수칙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는 행하지 마십시오. 1. 안내판을 지나면 엘프 안내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시녀 복장을 한 안내자들은 모두 문을 건너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내판을 지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안내판을 지나면 당신이 별하늘에 발을 들였음을 인지합니다. 그녀의 앞에 가 공손히 고개를 숙인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시오. 대왕은 어느 대지에 존명을 두고 계십니까? 답변에 따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인은 아수르디브의 샤일세. 다음에 대답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아비아의 영광을. 아비아의 빛이 비치는 아수르디브의 끝없는 영광을. 만일 그녀가 당신의 어깨에 네잎 클로버를 놓아주었다면 통과해도 좋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대에게 꽃을 준다면 전하,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답하십시오. 그녀는 꽃을 가져간 뒤 당신의 어깨에 네잎 클로버를 놓아주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받았다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자신을 맞이하십시오. 2. 하이랜스에서 가장 먼저 빛을 따르는 딸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대답에 반드시 성아파파라는 호칭이 들어가야 하며 자세와 대답에서 경의가 묻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잠시 바라보다 축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만일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 인사는 반드시 후에타의 빛이라는 말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작별을 고할 때는 절을 하고 3번 고개를 숙이십시오. 빛은 언제나 당신을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여는 아버들의 제일 명예로운 절하네. 칭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약자임을 인지하고 그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의 대화가 끝나면 그녀가 칼을 꺼내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에게 가오를 내릴 것입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못한다면 칼날의 핏방울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살고 싶다면 영예를 모르는 무지렁이가 감히 군주를 욕보였습니다. 라고 외친 뒤 땅에 머리를 3번 박으십시오. 가오받지 못하더라도 칼의 기억으로 끝날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4. 법명은 불명은 세상은 우리를 컴퓨어라고 부르지. 그 즉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이라 말하던 내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이 3번 끝날 텐데 다음의 대답을 순서대로 끝날 때마다 해야 합니다. 대왕의 하애로운 자비에 불초소인 감읍하고 있사옵니다. 소이는 길을 모르니 제 앞가림조차 벅차옵니다. 다시금 대왕의 자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절한 상태로 가만히 있다 보면 발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발소리가 끝난 뒤 마음으로 열을 세고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것에 무엇이 있든 확인만 하고 챙기려 들지 마십시오. 별하늘에서 탐욕은 파멸을 향한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5. 나는
지오니아의 공전저로한 탐구자란다. 그녀와 대화할 때는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그녀를 엄나자가 아닌 대형 마오라조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외에 지켜야 할 수칙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발을 들였다면 어디가 앞인지 있는 상황만은 피하십시오. 그것만 명심한다면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안내자의 가오는 허락받지 않은 여행자를 위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안내서를 챙기지 않은 채 안내판을 지나쳤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 안내서를 손에 넣으십시오. 손에 넣지 못했다면 눈을 감은 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우매한 행동들을 후회하며 자신을 원망하십시오. 2. 믿지 않는 자에게 별하늘의 길에 서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들어선 이상 당신의 감각은 믿지 못할 것에 불과합니다. 뒤가 아닌 앞으로 가는 것에 온 신경을 쏟으십시오. 이정표로 따라야만 할 것은 하늘에 뜬 별이지만 별이 보이지 않는다면 두 발만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별하늘의 입구는 결코 출입구가 아닙니다. 입구로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면 별하늘의 출구로 향하십시오. 3. 길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별하늘의 길은 구하지 못한 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입니다. 길 밖으로 나갔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별하늘의 길에서 다른 여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이나 생각은 기만당하기 쉽기에 갈림길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둘 중 하나의 길은 길이 아니며 그곳에 발을 들이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된다면 다음의 행동을 순서대로 잘 따르십시오. 4-1 밤하늘의 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던 경우는 밤하늘의 별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1. 이때 두 개의 별이 떠 있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별이 떠 있는 곳 중 아무데나 오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다음의 구절을 외치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제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의 선물입니다. 어느새 갈림길은 사라지고 당신의 길만 남아있을 겁니다. 2. 만약 세 갈래 이상의 길에 각각 별이 하나씩 떠 있다면 바닥을 살피십시오. 당신이 밟지 않았다면 네잎 클로버가 있을 것입니다. 밟지 않은 네잎 클로버를 먹으면 진짜 별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네잎 클로버를 밟았을 경우에는 길 밖으로 나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십시오. 3. 만약 수많은 별이 떠 있다면 즉시 절을 하고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답할 것입니다. 무덤의 묘비를 받기 위해 너희 땅으로 간다. 이때 즉시 고개를 들어 묘비가 보이는 길로 향하십시오. 기회를 놓친 자에게 다시 자비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비를 주었습니다. 4-2 만일 별이 아니라 땅바닥을 보며 나아가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1. 별이 떠 있다면 절대 별이 있는 곳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별 안에 들어서서 별을 보지 못한 자에게 뜨는 별은 없습니다. 가짜 별이 떠 있는 길을 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3. 만약 길이 사라졌다면 길 밖으로 나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십시오. 4-3 만일 길 밖을 걷는 자를 본다면 가볍게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5. 만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좋고 유쾌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일견 엄격해 보이는 신의 섭리는 우리를 일일이 보살펴주며 자연의 장난감이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6. 길의 중간쯤에 도달했다면 지춧돌 위에 올려진 금속 여인 조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류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각상이 풀잎과 나뭇잎으로 감싸져 있다면 얼굴 부분에 풀잎과 나뭇잎을 뜯은 뒤 전부 입에 넣고 삼키십시오. 조각상이 웃고 있다면 그대로 자리를 떠나면 되지만 조각상이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이 웃을 때까지 남은 풀잎과 나뭇잎을 삼키십시오. 만일 그것이 끝까지 웃지 않는다면 반드시 헛구역질을 3번 하고 4번 절을 하십시오. 만약 그것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길 밖을 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이십시오. 2. 조각상의 광대가 조각되어 있다면
빛의 영광을 똑같은 말로 2번 찬미하십시오. 그러나 도중에 조각상과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찬미를 마치고 광배의 원이 2개의 선으로 되어 있다면 지나쳐도 되지만 광배의 원이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다면 선이 2개가 될 때까지 찬미해야 합니다. 3. 조각상의 한쪽 눈이 멀어 있다면 그것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경의를 표하기 위한 칼은 이 경우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의를 보이지 않거나 칼을 제 용도에 맞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운을 빕니다. 4. 주춧돌 위에 조각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최대한 빨리 온몸을 웅크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다음의 말을 최대한 크게 외치십시오. 당신의 뜻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말이 끝나고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고개를 들었을 때 조각상이 보이면 재빠르게 달아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에 마지막 자비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5. 조각상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다면 그 앞 화로에 강철, 돌, 그리고 모래를 순서대로 집어넣으십시오. 화로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면 지나쳐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흰 액체가 흘러나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위에 피를 흘리십시오. 6-1 위에서 제시된 조각상의 특징은 반드시 한 가지만 나타납니다. 2가지 이상의 특징이 나타난 조각상을 보았다면 길 밖을 나가서 자유롭게 다녀도 좋습니다. 6-2 조각상이 금속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자디 및 오크렐 툼 나아케 프리우드를 3번 외치십시오. 아마 조각상은 금속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6-3 만일 조각상이 위에서 제시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즉시 도망치십시오. 그런 조각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7. 천리에게 세상은 집 강아지와 같고 성인에게 백성은 집 강아지와 같다. 희게 빛나야 할 왕이 붉게 물들었으니 세상을 구할 자 그 누구인가. 8. 만일 길이 어둠으로 물든다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다음에 문구를 되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와선 안 됩니다. 감은 눈 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까지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생명은 살아있음에 빛이라라고 외치십시오.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9. 어느 순간 눈에 색이 들어온다면 별하늘의 출구에 당도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답을 내지 못한 자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문제의 답을 숙지하여 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난다면 당신의 답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답을 구한 순간 제시된 답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9-1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묻노라면 없으면 무가치 하나 첨부되었다면 비참하다라고 답하십시오. 9-2 삶이 왜 주어졌냐고 묻노라면 우연히 주어졌다라고 답하십시오. 9-3 그런 삶이 왜 귀하냐고 묻노라면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십시오. 9-4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묻노라면 그것을 정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답하십시오. 10. 이 수칙 이외의 행동 수칙에서 별이 아닌 신을 언급하는 수칙들을 보았다면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 중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그저 고차원적 에너지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11.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무사히 별 하늘을 빠져나왔다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입구는 나가는 곳이 아니듯 출구는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어진 미약한 자비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면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바른 열차의 승무원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매뉴얼은 여러분이 받으신 현장 기본 매뉴얼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비공식적인 매뉴얼이지만 필수로 숙지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니 필히 숙지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일반 칸, 특별 칸으로 나뉩니다. 특별 칸은 우리 열차의 VIP분들의 전용 칸입니다. 일반 칸은 대부분 좌석이 항상 만석이거나 만석에 가까운 반면 특별 칸은 객실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만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 칸의 객실은 객실 문에 달린 작은 창과 객실 문 EFC 등으로 해당 객실에 손님이 계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붉은색으로 켜져 있으면 공실, 초록색으로 켜져 있으면 입실 상태입니다. 승무원들은 열차 출발 전과 운행 도중 주기적으로 객실의 입실,
공실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칸의 손님 명단은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 승무원은 명단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공실인데 표시등에는 입실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방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손님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캐리역을 통과한 뒤에 나오는 터널을 지날 때 모든 승무원분들은 열차 내의 모든 창문에 달린 커튼을 쳐야 합니다. 특별칸 객실의 창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칸 담당 승무원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칸의 손님들 또한 터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커튼을 치는 것은 탑승객분들의 안전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쳐두는 것입니다. 승무원분들도 해당 터널을 지날 때에는 창문 밖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승무원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승무원이 부족해진다면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도중 3번에 걸쳐 안내 방송음이 나온 뒤 열차가 잠시 정차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열차의 모든 출입문이 열립니다. 기관사와 그를 따로 보조하는 2명의 승무원 이외에는 아무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어스름한 녹색 불빛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숲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승객들이 호기심에 열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언제나 어둡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왜 밖이 어둡냐고 묻는다면 그저 이곳은 터널이고 잠시 열차 점검을 위해 멈춘 것이라고 둘러대십시오. 승객이 만약 이미 열차에서 내렸다면 손쓸 수 없습니다. 사실 승객 중 1명은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특수한 지시를 받은 승무원이 아니라면 승객들이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객이 내렸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념하고 절대로 승객을 따라 내리지 마십시오. 승객은 곧장 숲 쪽으로 걸어갈 겁니다. 이후의 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항목은 예기치 않게 승객이 내렸을 때 승객이 아닌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무전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존재합니다. 무전을 통해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을 호출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무전이 들린다면 무전기를 잠시 껐다가 켜세요. 만일 승무원 호출이 필요한 경우 번거롭지만 안내 방송을 통해 기관사가 직접 승무원을 호출합니다. 이따금씩 열차 운행 도중 열차 출입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바람에 의한 것이니 무시하세요. 일설에 의하면 매달리는 승객이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매달리는 승객 같은 것을 신경 쓸 여력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내렸으니 말입니다. 우리 열차는 야간에도 딱 한 번 운행을 합니다. 야간 운행 시 매뉴얼 또한 위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 전 낮에 잠을 많이 자두세요. 밤에 열차 운행은 낮보다 더 많은 기력을 소모합니다. 승객분들은 승무원에게 갖가지 요구사항들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간혹 흘려듣지 않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과 함께 같은 차량에 배치된 오래된 경력의 직속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객이 가위에 자꾸 눌리거나 악몽을 꾼다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는 요구를 해올 경우 승객의 안색을 살피세요. 이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이따금씩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안색은 괜찮다면 일단 당신의 직속 선임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는 그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승객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경우 일단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린 뒤 기품실에 보관된 물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승객의 안색은 나아질 겁니다. 그 뒤에는 당신의 직속 선임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그에게 맡기세요.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승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건넨 그 물은 성수입니다. 확실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이 열차 밖에 저건 무엇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짐승이나 야생동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체의 사람의 형상이 보이거나 혹은 승객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커튼을 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이쪽에서 다수가 인지한다면 저쪽에서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승객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따라오기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이유를 물으십시오.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절대 따라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무전을 통해 현재 칸과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직속 선임에게 알리고 열차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후속 조치는 그가 알아서 할 터이니 선임이 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있는 동안 나는 낙취는 코를 막고 참으세요. 돌아보거나 그것에게 말을 거는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희 파름 열차는 운행 중 노선표에는 없는 할렘타운 정거장에 정차합니다. 이곳에서 내리는 승객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정거장에서는 해당 승객들 외에는 내리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 정거장에 대해 묻는다면 그저 작은 간이역이며 이곳에는 아무 볼거리나 먹을거리, 놀거리는 없다고 말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주기적으로 특이한 짐을 갖고 타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짐은 마네킹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몇 번의 소지품 검사 끝에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짐을 갖고 있는 승객들을 봤다고 해도 부디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서와 내용은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당신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신루 박물관의 야간 경비일을 지원했다. 당신이 면접을 위해 간 박물관에서 면접관들은 당신에게 종교가 있는지, 혈액형이 무엇인지, 집중력이 뛰어난지 등을 물어보았다. 당신은 이에 답하고 면접관들이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뒤 박물관을 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박물관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신루 박물관의 채용 담당자입니다. 본론에 앞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XX님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루 박물관에서는 다른 면접자를 채용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XX님에게 번영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런 상당한 보수의 일에 탈락을 한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곧 이것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틀 뒤 당신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신루 박물관에서 연락드립니다. 앞선 지원자가 개인 사정으로 급히 일을 그만두게 되어 XX님에게 다시 연락드립니다. 혹시 근무를 원하신다면 답장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본 당신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내지른 뒤 문자에 답장했다. 문자에 빠르게 답장한 당신은 담당자의 답장을 확인했다. 오늘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옷을 제외한 그 어떠한 개인 물품도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입구에 도착하시면 입구 앞 카펫 밑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는 대로 바로 경비실로 향해 주십시오. 자세한 업무 관련 상담은 근무가 끝나신 뒤에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더 물어볼까 했지만 더 알 내용은 없는 것 같아 확인 문자만 보낸 뒤 어두운 거리를 걸어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자 폐관 시간임에도 불이 켜진 내부가 보인다. 입구 아래쪽에 웰컴 카펫을 들어 열쇠 꼬러미를 집어든다. 입구에 맞는 열쇠로 안에 들어가자 불이 켜진 박물관의 로비를 걸어 들어간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들을 지나 박물관 깊숙한 곳에 경비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경비실 안에 들어서자 CCTV 모니터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전등, 직육면체 전자시계, 그리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몇 개비가 남아있는 담뱃갑과 처음 보는 꽃이 보인다. 테이블의 끄트머리가 무거운 무언가에 부딪히며 부서진 모양새다. 옅은 갈색의 얼룩도 보인다. 모니터가 올려진 테이블 아래쪽에 서랍들이 보이길래 맨 위 서랍을 열어보았다. 손때가 탄 녹음기가 밀려 나온다. 호기심이 일어 녹음기를 쥐고 몇십 분 길이의 유일한 녹음 기록을 재생시켰다. 난 너 선배쯤 되는 이 박물관의 야간 경비원이야. 일단 너가 테이블 위에 떡하니 놓인 이 녹음기를 틀어볼 정도의 지능 보유자니까 너 생존 확률이 2% 오른 거나 다름없어 축하해. 누가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녹음기가 테이블 안에 있더라고. 그 망할 직원 놈들이 갖고 놀라고 갖다 놨나봐. 일단 너가 이 박물관에 나처럼 돈에 눈이 멀어 들어온 걸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을 메모장이다. 어디다가 받아 적든지 완전히 외우든지 해. 농담 아니야. 거지 같은 게 하나둘이 아니라
뭘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그래. 일단 만약에 너가 그 채용 담당자인지 머시갱이인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개인 물품을 들고 왔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당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경비실을 뛰쳐나가서 박물관 입구로 도망가. 진짜 농담 아니야. 12시 되기 전까지가 유일한 기회야. 만약에 12시가 넘고 불이 꺼졌다. 너 진짜 좆된 거야. 책상에 머리를 박든 혀를 깨물든 해서 지금 당장 자살해. 진짜로 그게 너한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의 기회야. 오히려 그때 왜 안 그랬나 후회나 하겠지. 아 후회할 정신이 남아있지도 않으려나. 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너가 그 개인 물품 반입 금지를 아주 잘 지켰어. 그렇다고 칠게. 그러면 이제 넌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돼. 아침까지 경비실 밖으로 나가지 마. 절대로. 야간 경비, 순찰 그런 건 걔나 줘버려. 어차피 밤에 들어온 새끼는 다 뒤질 텐데 뭐하러. 심심할 것 같다고. 개소리야. 밤새 경비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지 같은 소리에 벌벌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걸. 그리고 아마 새벽 3시쯤 누가 문을 아주 많이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할 거거든. 열어주지 마. 걔가 아마 너만 아는 것들도 시부렁거리면서 열어달라 할 건데 그건 그냥 지 스스로 열어주면 안 된다 광고하는 거잖아. 오 맞지만 네. 반가워요 시부랄 새끼야. 녹음기의 목소리 뒤편으로 똑똑거리는 노크 소리와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 진짜 짜증나. 다 꺼졌으면 좋겠네. 여튼간에 내가 말한 것들만 다 지켜. 못 외웠거나 못 적었으면 얼른 다시 돌려 듣고 적거나 외우거나 해. 바이바이. 녹음이 끝나나 싶었으나 잠깐의 소란스런 바스락거림 이후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반가워요. 저는 2014년 10월 4일에 경비 업무를 하는 마빈이라고 해요. 앞선 녹음본에 추가 녹음을 하는 중이에요. 일단 무조건 나가지 말라는 말은 안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4시 전에 한 번 이상은 나간 뒤에 근대사 전시관에 전시된 큰 괴종시계를 열어서 시계를 몇 시간 전으로 돌려놓으세요. 몇 시간이든 좋아요. 시계바늘이 4시를 향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복도의 불은 랜덤한 간격으로 꺼졌다 켜져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썩어가는 냄새가 적당히 나면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괜찮을 테니까 그 정도는 참길 바라요. 그리고 딱딱거리는 캐스터네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면 당장 멈춰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 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움직여도 좋아요. 근데 당신 그 소리가 뒤쪽에서 갑자기 멈추면 최대한 미친 듯이 뛰어요. 잡히지만 않을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당신 달리기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는데 내 하나 남은 손목을 걸죠. 불이 켜지면 진짜 조심해야 해요. 그것들이 당신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불이 켜진 동안은 그림자들이 당신을 쫓아올 거예요. 아주 눈 크게 뜨고 다니라고요. 그래야 찌르기 좋으니까. 녹음이 또 끝나나 싶은 정적이 들려온다. 하지만 아직도 녹음기에 표시된 녹음 기록의 길이는 남아있다. 바스락대는 소음이 잠깐 들렸다가 달그락하고 녹음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린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 10월 8일에 근무를 서는 로즈라고 해요. 돈 때문에 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이 되어서 박물관을 나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시 12시에 박물관이에요. 이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선배님들이 녹음해두신 거 돌려들으면서 대화하듯이 지내는 중이에요. 어제는 마빈 선배님이 저랑 대화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진짜 자연사 전시관에서 그걸 깨우실 생각을 하신 게 너무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 지금 그거 깨우러 가는 길이거든요. 저기 앞에 큐레이터님 계시네요. 그르륵대는 괴상하고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로즈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진짜 농담도 참 눈알 하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어요. 이제 진짜 캄캄하네요.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전기를 다 외웠거든요.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왔나 봐요. 발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아, 난간이다. 자 녹음기는 여기다 둘게요. 녹음기가 부드러운 카페 뒤에 놓이고 누군가가 금속재 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소리가 들려온다. 무언가가 딱딱한 돌바닥에 질퍽하며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녹음기는 한참이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다가 갑작스레 잡신호가 가득 낀다. 곧이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2014년 10월 18일. 이름은 알 거 없다. 진짜 힘들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죽을까? 그럼 일단 죽기 전에 뭐라도 남길게.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넌 이미 좆됐다는 거야. 이 미친 박물관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 널 잡아 찢어 죽이려고.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복도에 돌아다니는 그 망할 거인 있지.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곧 만날 테니까 일단 들어. 그 거인 면상이 아주 많이 구부러져서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잠깐은 그랬는데 그 면상 여자 얼굴이야. 명찰도 달고 있더라. 마틸다 로즈라고. 진짜 난 왜 이딴 곳에 들어온 걸까? 개인 물품 반이 분질해서 담배는 어떻게 피울까 고민 많이 했거든. 복도 가다 보니까 있더라. 바닥에 떨어진 게 고락선이다. 딱 누가 피우려다가 널군 모양새라 주워왔다. 자꾸 누가 나한테 말을 걸더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기분이라 안 좋아. 이게 그 대화일까? 진짜 자살하고 싶다. 우울해. 짜증나. 열받아. 누군가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곧이어 의자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반갑네. 어서와. 마틸다 로즈. 무언가가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참 뒤 다시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 예, 이걸 듣고 계신 희생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잭이라고 합니다. 2014년 11월 1일 근무 중이고요. 앞선 선배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 둘게요. 근대사 전시관에서 시계바늘 돌리는 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불 꺼졌을 때 당신 옆을 지나가는 딱딱이들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복도에서 시체 냄새 난다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그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당장 달려서 그 전시관에서 나오셔야 해요. 그리고 녹음엔 없었던 것 같은데 누더기 인형처럼 생겨서 돌아다니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진짜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네요. 녹음 종료할게요. 한참 뒤 조금 전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비명으로 울려 퍼진다. 회의 신나네요. 큐레이터님이랑 다른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먹고 있어요. 생일 축하 파티엔 역시 촛불이 빠지면 안 되겠죠. 끄아악 하는 비명이 들려오고 무언가 불에 치익하고 그 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참 동안 녹음기를 쥔 무언가가 쩝쩝대며 무언가를 먹어치운다. 녹음 기록은 여기서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끽 열린 경비실 문틈 사이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